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정봉주의 PSI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 오늘은 어떤 아이템, 어떤 질문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일본 독도 난동, 엄준병 후보. 네, 별 의미 없죠? 네. 전 공군총장 군기밀 유출. 로키드 마틴에 유출했다는 얘기죠. 네. 한상대 검찰청 후보.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자동차, 어디더라? 그 SK 거든가요? SK 등록된 자동차가, 등록은 SK텔레콤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쓰고 있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세금 탈루, 전 안 들려요. 검찰을 비판하는 얘기는 제기가 잘 안 들려요. 전 검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장 전입이라든가 세금 탈루 이런 건 검찰총장 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수 과목 3과목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병역 기피. 병역 기피 중에서는 위장 전입. 그 척추술인가 어디 받았는데 그 사진을 안 내놓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럼 뻔한 이야기. 네. 요런 사안들을 저희 시청자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기반으로 하는 17대 국회의원인데, 우리 공릉동 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여기에? 예. 그리고 우리 딸 친구 아빠예요.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 거야. 잘 보이셔야 되겠네. 네, 여러분들 공릉동 분이 온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월계동 분이 오실 거야. 공릉동 분이 오시면은, 투표권 있는 분이네요. 그렇죠.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투표권 있는 분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하시고 싶은 사안은 뭡니까?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지금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요 얘기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 대해서 이제 한두 차례 얘기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제 매각하려고 한다. 국민들이 왜 돈 잘 벌고, 문제 없는 인천공항을 외국 자본에 팔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서 저희가 주장을 했죠.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 각각에서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외국 자본을 앞에 내세우되 사실은 그 자본의 주인들이 검은 머리, 우리나라 사람이 껴들어가는 거죠. 그런 수법들을 많이 썼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론스타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배당을 합니다. 배당. 배당 규모가 몇천억씩 됩니다. 그걸 누가 나눠가지는지 모르죠. 그렇게 이 인천공항도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2차 꼼수가 나왔냐면 그것이 아니고 국민주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그 주식을 매각하겠다. 이런 거를 홍준표 대표가 발표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원래 인천공항 매각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각하를 뵙고 나서 나온 다음에 국민주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럼 국민들한테 파는 거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는 뭐냐? 그 얘기를 오늘 해보죠. 이제 그 인천공항은 2008년서부터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경영 정상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공기업을 매각하겠다고 이제 2008년서부터 계속 취임하자마자 주장을 했죠. 몇 차례 좌절됐어요. 몇 차례 좌절이 됐죠. 그리고 급기야로 이제 3년 몇 개월이 지난 2010년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천공항 매각하려고 하는 방법은 오로지 외길만 왔었죠. 뭐냐면 해외의 전략적 투자자, 그러니까 해외의 금융자본, 금융자산 운영을 하는 그 기업에게 인천공항을 팔되 자꾸만 국민들이 이것이 국부가 유출된다고 비판을 하니 항공법을 개정을 해서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외국 자본이 30% 이상 소유하지 네, 외국 자본이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국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 항공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51%는 국가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49%는 팔겠다. 49%는 팔겠다. 그럼 그중에서 40% 중에 30%만 외국에 30%는 외국 자본에게 넘어갈 수 있고 네. 외국 자본은 30%가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한 15%나 19% 정도는 일반 국민들, 국내 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내 기업에다 파는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과 연동될 수 있는 경영권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매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그 국민주 공모를 하겠다. 네. 그래서 600만 주를 일시에 1차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랬는데 방법은 똑같은데 정부하고 홍준표 당대표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그 비율이 좀 틀립니다. 홍준표 대표는 49%를 다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하고 정부는 15%쯤을 매각을 하면서 상황을 좀 보겠다.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공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국민들한테 환원한다. 그렇죠. 이런 논리예요. 네. 네. 그리고 국민들도 월소득 115만 원인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먼저 이제 네. 팔겠다 그랬는데 이게 느닷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2009년도에 이 인천공항을 매각하면서 그때 당시 무슨 보고서를 맥킨지에 의뢰해요. 의뢰했습니다. 맥킨지가 대단한 걸 알고 계시네. 난 보고서 의뢰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맥킨지가 외국 회사죠. 그렇죠. 네. 그건 그건 알면서. 맥킨지겠어요? 맥킨지하고 맥코리하고 전혀 관계 없나요? 전혀 관계 없죠. 전혀 관계 없네. 네. 네. 맥코리는 이 공항을 사려고 하는 소위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지금 앞세운 회사죠. 예. 네. 그럼 맥코리,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보고서 작성에도 국민주 매각 방식도 있고 전략적 투자자에게 먼저 매각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국민주 공모 방식은, 당시에는 채택 안 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바로 맥코리에게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쉽게 말하면은 제 말이 어려웠었나요? 네, 어려웠어요. 네. 외국인들한테 그냥 팔고 나머지 짜투리를 국민주로 팔자. 이런 방식이 소위 이제 첫 번째 방식이었죠. 네, 컨설팅을 맡겼더니 왜냐면 외국인한테 팔면 반발이 있을 테니 일부는 국민들한테 팔아서 반발을 죽이자.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외국인한테 팔자. 이게 계속 이때까지 원하던 거였는데 네. 각각해서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방향을 선회해버린 거죠. 그렇죠. 왜? 네. 그 국민주를 앞에 내세우자. 국민주를 파는 거를. 그럼 국민들한테 판다는데 나머지 조금 외국인한테 파는 거고 이렇게 바꾼 거죠, 전략을. 네. 그렇게 전략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주 공모 방식이 홍준표 당대표도 주장했고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도 동시에 주장한 겁니다. 각하를 만나고 나서 홍준표는. 각하를 만나고 나서 그랬을 것이라 추정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홍준표. 시기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우리 각하가 이거 매각하는데 앞장서라 이럴 얘기 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 그랬죠. 매각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말도 안 된다고. 예. 그러다가 각하의 의지를 본 거죠. 예. 이거 꼭 팔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49% 매각을 해도 항공법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51%는 정부가 보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 또 한편 공항 이용료는 그전에는 신고제였었는데 이제는 허가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공항 이용료도 전혀 오르지 않고 첫 번째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국부 유출 안 된다. 국민 공모주기 때문에. 세 번째 공항 이용료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 이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들여다봤더니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국민주로 공모를 하는데 국민주로 공모를 해갖고 하게 되면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주를 사지도 못하죠. 사갖고 조금 갖고 있다가 바로 매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국민주로 공모한 것은 그 전에 전례를 보면 국민주로 공모를 하고 한두 바퀴 돌아가다 보면 국민주로 공모했고 국민주로 그 매각을 한 이 주식들이 거의 다 이 알짜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사들여요. 그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국민주라는 게 그럼 개인들이 몇백 주, 몇천 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식의 숫자가 10개가 안 돼요. 이번에 2주라면서 2주. 2주예요? 2주. 그거 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2주예요? 2주예요? 2주, 2주. 2주네요. 네, 2주죠, 2주. 2주인데 그 2주를 평생 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 사봐야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쿠션을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외국인한테 못 팔게 돼 있는데 다이렉트하게는 예. 국민들이 다 나눠서 그 사람이 그거 어디다 파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사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예전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또 주장을 이렇게 해요. 시가보다도 한 70에서 75% 싸게 이게 매각을 하겠다. 그럼 그분들이 70 내 75% 싸게 사면 조금씩 2배가 뛰어도 시장에 바로 내놓죠. 바로 내놓죠. 그러면 뭐 2배, 3배 뛰어봐도 뭐 1.5배나 3배밖에 안 돼요. 액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놓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무슨 그 함정이 도사리고 있냐면 국민주로 매각을 하면 바로 이것은 외국 자본들이 사들입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시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싹 사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는 국토부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15% 먼저 팔아보겠다. 근데 또 홍준표 우리 당대표는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49% 다 팔겠다 그랬어요. 49%를 슬금슬금 했고 40%가 결국 다 나옵니다. 이제는 전략적 투자자인 맥쿼리한테 안 팔아요. 49% 시장에 다 풀어놓는 순간에 외국 자본이 살금살금 해갖고 이것을 다 사들이는데 지금 항공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 넘게 되면 더 이상 못 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주로 시장에 나오면 누가 사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49%를 외국 자본이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지 않고 국부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9%를 다 외국 자본에 넘기는 꼴이 된다. 국민주 방식이 더 사악한 거죠. 더 사악한 거죠. 네. 88년도에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포항제철에 외국 자본의 지분율이 지금 49%예요. 그러니까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국부를 어쨌든 한번 쿠션을 때리든 뭐 한번 튀기든 외국 자본에 넘어가죠. 그 다음 49%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혹은 20, 30% 이상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주식 배당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인천공항이. 그렇죠. 주식 배당을 하라고 하죠. 원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원하는 게 그거죠. 론스타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 배당을 통해서 이제 계속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이 주식 배당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이용료 올라가야 되죠. 또 구조 조정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 근무하는 분들 다 해고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권이 안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안정돼 있지 않습니다. 경영권이 계속 불안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공항 이용료는 지금처럼 신고제에서 이제는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호주 시드니 공항. 죄송합니다. 이 시드니 하면 안 돼. 시드니 해야 되는데. 시드니. 바로 시드니. 호주 시드니 공항. 부끄러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시드니 공항이, 맥쿼리가 10% 이상 지분을 인수했죠? 얼마 인수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인수를 해놓고 나서 공항 이용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공항 이용료는 그대로인데 공항 이용료가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에서 공항 이용료가 차지하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공항에 주차료 있죠. 셔틀버스 무료로 운영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시드니 공항도 들여다보니까 주차료가 대폭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무료로 돌아가던 것이 이제는 유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인천 공항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거 맥쿼리에서 투자한 거예요. 이제는 공항도 자기들이 장악하고 맥쿼리에 만약 넘어가면 공항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죠. 공항고속도로 장악하고 있죠. 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그전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항고속도로의 상당 부분 지분도 또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그 아무리 올리라고 압박을 해도 이건 공공기관이니까 못 올린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공항 이용료 올려라. 공항 이용료 놔두고 공항고속도로 이용료 올려라. 그 다음에 주차료 올려라. 셔틀버스 이용료 유료로 해라. 이런 등등을 해서 빼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봤더니 호주 시드니 공항 같은 경우도 5배, 6배로 공항을 이용하면 이용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이용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절대 올릴 수 없다.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공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터널과 그 도로, 그걸 지금 인천공항을 사려고 하는 그 맥쿼리가 이미 투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해서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려면 맥쿼리가 만든 터널과 맥쿼리가 만든 길을 지나서 맥쿼리한테 돈을 내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맥쿼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맥쿼리는 원래 49%를 원하지 않아요. 원래 지분 투자를 할 때도 한 20%. 작게 하고. 네. 예. 왜냐면 걔네는 운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빼먹는 걸 원하는 거지. 지들이 운영을 잘해서 공항을 키워서 공항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자본의 목적은 거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을 쪽쪽쪽 배당으로 쪽쪽쪽 요금으로 쪽쪽쪽 빨아먹고 가는 네. 겁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얘를 잘 키워서 1등을 만들고 그게 전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인천공항이 망하겠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길이 거긴데?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빼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께서 외국 사람들을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쳤어, 그러게?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돌아 자기한테 오는 거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매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포항 포스코 미치지 않고서야 왜 외국 사람들 그러면 좋게 포스코 해주겠어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전체 지분의 19% 정도가 뉴욕의 멜론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다 국민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쿼리 인프라 펀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형 네. 이상득 네. 아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시영. 네. 예, 이시영 씨가 맥쿼리 인프라 펀드 자산운용 대표였었어요. 그분이 있다가 이제 그분이 당시에 있을 때 그쪽으로 넘긴다고 의혹을 받으니까 그분은 관뒀어요. 사임을 했죠. 사임을 하고 맥쿼리는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맥쿼리가 지금 계속 인천공항은 인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김총수님이나 전화 주장 바라보고 있는 게 맥쿼리는 겉으로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맥쿼리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본은 제3의 세력이다. 그럼 이 제3의 세력이 검찰서 이런 걸 한번 발표합니다. 도곡동 땅은 절대로 이상은 김재정 씨 것이 아니다. 제3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 우리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맥쿼리 호주 자본이 아니고 국내에 들어온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여기에 실질적인 소유주는 제3의 소유자일 수 있다. 그 제3의 소유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 호주공항은, 아니, 호주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은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매입하는 거나 똑같은 꼴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은 해외 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고 늘 마음속으로 칭송에 맞지 않는 그분께서 한 바퀴 돌려서 우회적으로 매입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와 자신을 일체화시키고 국가의 수입이 곧 나의 수입이 되고 마르고 닳도록 쪽쪽쪽.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빨대를 지금 꽂고 근데 우리의 상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그 이 표현이 멋있었어요. 쪽쪽쪽.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외국 애들한테 우리나라 재산을 못 팔아서 안달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미친 놈은 없어요. 미친 분. 그런 미친 놈이기 때문에 그런 놈은 아니라는 그런 거죠. 놈이죠. 그렇게 하면 미친 놈이죠. 그런 미친 경우는 없고 그것이 그럼 어떻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네. 만약에 이 그림이 아니면 미친 거죠, 그냥. 그리고 매입이 아니면 미친 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 이 주가 조작이나 이제 땅을 돌리는 방법 보면은 도곡동 땅도요. 현대가 차명으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되팔면서 대통령형인 이상은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대 차명으로 갖고 있던 것이 이상은 씨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한 바퀴 이렇게 걸쳐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걸치는 과정에 사람들이 잊어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다른 데서 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시모텍
그러니까 삼화저축은행. 네. 그때도 시모텍을 인수할 때 시모텍을 직접 그 나무 이코티가 시모텍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시모텍을 인수합니다. 네. 그다음 제이컴도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쿠션 지금 기본인 거죠? 쿠션 네. 기본인 거죠. 한 네. 바퀴 돌리는 거니까 한 바퀴 돌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갖고 금방 잊어먹어요. 그것이 각하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부조금 안 줘도 금방 잊어먹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개입해서 일단 이제 이 전략적 투자자에선 빠졌죠. 그리고 국민주로 쭉 뿌리고 난 다음에 그걸 살금살금 인수하는데 맥쿼리가 이젠 30% 인수하든 40% 인수하든 49% 인수하든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고 사실은 막을 방법도 없죠. 막을 그렇죠? 방법도 없죠. 네. 없죠. 이제 항공법 맨날 개정해봐야 네.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니, 거예요. 개인한테 사는데. 개인한테 사는데 그래서 네. 이제 국회의 그 국토해양부 그다음 기재부에 있는 그 의원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의원들에게 이제 보통 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 갔다가 다시 상임위로 올라온 다음에 본회의로 갑니다. 근데 지금 그 이제 그 항공법이 법안 심사 소위에 가 있거든요. 그 의원들한테 전화했더니 이거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 못할 거다. 왜냐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견했잖아요. 악착같이 밀어붙일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주라고 느닷없는 방식이 튀어나온 거예요. 방법도 생각해낸 거죠.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몇 천억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몇 천억 매년 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전체 수익이 한 6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부대 수입들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 가 있는데 이게 통과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 계속 들여다봐라. 그러다 국민주 방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또 전화를 했어요. 이게 국민주 방식 나왔는데 이거 의미를 아냐 그랬더니 이건 지금 국회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래요. 이거 통과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민주는 이게 우회 방식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 네. 그리고 국민주 하면 벌써 느낌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민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네. 또 이 파퓰리즘의 대가, 우리 홍 반장께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로 하자. 그 두두 가지고 또 저소득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두두 가지고. 두두 갖고 진짜. 한 두당 1,000만 원인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것은 무조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90명이 넘어도 저 혼자밖에 역할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했어? 아니, 제가 지금 이게 현역이면요. 막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제가 훌륭하고 정확한 주장을 하니까 제 뒤에서 준석 막 배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배지를 달고선 내 말을 믿지를 않아. 이 맥쿼리가 들어오는 거 국민주의가 막을 거는요.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뛰어난 역할은 제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 인천공항 문제는 이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쿠션을 어떻게 주든 간에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뚫고 마침내 외국인을 내세워서 그 돈을 꿇고 하겠다.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팔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주 산 사람이 무슨 큰 이득을 봐.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국민들도 없고 오로지 한 분.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분들께서 그분의 조카. 형제, 예. 조카, 자식들. 주로 나오는 분들이 조카. 그 다음에 조카 사위. 그렇죠. 조카 예. 아니면 조카 사이. 예. 네. 아들은 또 안 씁니다. 이 가족 사람. 아들은 바빠요. 아들은 바빠요. 네온 사인 숲을 헤매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 주로 중국에서 계시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라 그러면 안 돼요. 저희 레벨이 지금 업돼갖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2008년 1월에 공기업 선진화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해갖고 인천공항 매각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걸 누가 막았냐면 국민들이 막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촛불이 끓어오르니까 그 촛불의 힘에 밀려갖고 이 공기업 선진화 이 프로젝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을 2008년에 막은 거는 국민들이 막았다.
촛불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2010월 이렇게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는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획가닥 해버린 거예요. 국민들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가자. 그래서 인천공항 매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깨어있는 힘으로 관찰하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그렇게 꼭 결론날 줄 알았어. 이런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오래 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위에 알리고 이래야지 이게 막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왜냐면 불법은 아니란 말이죠. 합법적인 거죠. 법을 바꾸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원하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회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의회 민주당 뭐 지지부진하죠. 또 그리고 한나라당은 사실은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친박 쪽에서만 막고 있죠. 그렇죠. 친박을 제외하고는 친이계 쪽은 막을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각각 혼자가 아니라 또 그 세력이 있겠죠. 그 돈을 만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법적으로 넘어갔다. 인천공항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고 그렇죠. 돈은 그분이 버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좀 해보면요. 이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서 보수 생각만 하면 화가 나.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살짝 반대하는 논조로 가다가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틀면서 국민주 매각이 이게 규모가 뭐냐 좀 더 많이 매각해라 하면서 오히려 이 국민주 매각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정도면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서 물타기 보도 형태로 싹 이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논조에 바꿀 거예요. 논조가. 그러면서 저거는 국민주 매각은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이 비율과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쪽으로 담론을 끌고 갈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그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게 깜짝 놀래요. 신이요 과연 이 분석을 제가 한 것입니까 하고. 그만하시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안들은 사실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인천공항 정도만 확실히 중요하죠. 사안을 이해해도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그리고 의원님이 한 3번 정도밖에 본인 자랑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아줄 수 있다. 평균 이야기 때문에 오늘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